발표 내용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김철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 소개된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이 개인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조승희 총기 난사 사건과 인원고 사건,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개인의 사상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집단 독재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 법안에 숨어있는 중요한 본질을 짚은 어떤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에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집단주의적 시각에서는 개인은 사회적 구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한국 사회 문화 저변에 나타난 하나의 특징적인 변화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고 복지가 이제 허술하고 지원이 미덥지 못하고 사회가 불공정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개인의 불행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생물학이나 유전학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반반 받으면서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사회 속의 개인의 생각과 행동도 그런 사회 집단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인식하고 자율성의 근거에서 자신의 어떤 인생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생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발표 내용에서 개인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종교개혁을 집었는데 이 시각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정치 철학사의 발전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발표자의 결론, 즉 개인주의 사상이 강조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개인주의는 이 철학과 도덕을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철학과 도덕이 없는 개인주의는 그냥 이기심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철학적, 사회과학적 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19세기 후반, 20세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정립했다. 사실 개인주의라는 개념은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거나 문화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떤 각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념도 오늘 뭐 발제 뒤에 하실 윤리교과서에 관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개인주의도 역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조롱조의 어떤 그런 단어였지만 여기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하고 세분화되면서 지금 그 우리가 인디비주얼리즘에 부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 이제 적었고요. 이 개인주의가 그 역사학적이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반이었습니다. 어떤 기반이었냐 하면 우파의 개념이었어요. 우파의 가장 그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개인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회와 개인의 그 대립 구도, 이게 대립의 이분법은 아닙니다. 다이코토미가 아니라 이게 듀얼리스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 성향이 더 강한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지, 개인주의만 있거나 집단주의만 있는 그런 사회나 그런 개인은,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이원론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에 그 우리가 신좌파 또 신자유주의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조류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근본에는 제가 여기 적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와 개인 간의 이 이원론적인 어떤 그 시각을 바탕으로 두고 개인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어떤 그런 우파적인 조류, 그리고 집단, 사회, 국가에 좀 더 중심을 두는 어떤 그 조류 간의 이런 갈등이 가장 이제 저변에 있는, 이게 뭐 이렇게 어느 쪽이 더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둘 간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서 개인주의는 이 정치적인 구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20세기에는 우파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나 대처로 상징되는 그런 신자유주의, 또 기본적으로 뭐 오스트리아파나 여러 그 우파적인 어떤 그 사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과 인간 간의 철학적 토대가 바로 개인과 사회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텐션에서 개인의 더 포커스를 두는 어떤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 교사로서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어떤 그 교실은 기본적으로 학력 시장의 구도 속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이나 어떤 입시 정책이나 여러 정책들이 이런 주어진 현실은 뭔가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될 어떤 리폼의 대상으로 삼는데,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이거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이런 학력 시장 자체가 저는 뭐 선이고 악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건 현실이고, 그래서 이게 또 그 안에 시장이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제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서술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뭐 이 발표에서는 짧게 얘기하자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하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면하고 그러면 학력 시장 자체를 억압하거나 왜곡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교육 체제가 뭐 딱히 뭐 우파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좌파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개인주의와 시장, 학력 시장, 이런 학생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공부하는 어떤 그런 기본 태도나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최근으로 오면서, 제가 볼 때는 최근 30년 동안 어떤 그 사회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중심이 실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는 뭐 교육 정책이 특별히 악한 목적으로 교육 정책이 흘러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어떤 그 이원론적인 어떤 그 대립, 갈등적인 구도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사회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교육 정책이나 교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학생들에게 그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그 지적인 발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신중한 어떤 자세보다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집단적인 어떤 그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에 더 협동,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협동과 공동체라는 것도 그 어떤 그 전제에는 사실은 선택과 그 개인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지, 교실이든 학교든 사회든 협동의 어떤 그런 목표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학교 교육의 목표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지적이고 도덕적일 수는 없죠. 그런 사회는 없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개인들이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이 될 때, 그 사회가 진정으로 지적이고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학교 교육의 목적도 바로 그러한 어떤 더 베터 셀프, 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 그게 당연히 학교에서는 학업적인 부분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과 학력 시장은 그 속에서 자연 발생, 내추럴한 그런 어떤 현상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종래의 어떤 그 부정적이고 개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사가 객관적이고 친절한 좋은 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학생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더 개인이 지향하는 목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